총리의 지시에도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다주택을 못 파는 이유가 있다라는 입장을 낸 혹은 그런 입장에 대해서 취재가 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컨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두 채인데 경기의왕과 세종시 분양권. 세종시 분양권 전매 제한으로 매각이 어려워서 입주 뒤에 처분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세 채, 서울 관악구 다세대, 서울 서대문구 단독, 종로 오피스텔. 관악구는 모친, 서대문구는 가족, 오피스텔은 남편. 그리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 광진구와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집무실 용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 각기 다른 사유가 있다는 건데,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서대형 부대 잘 말씀 주셨듯이 애초에 다주택이 문제라고 하질 말든가 아니면 다주택을 다 팔기로 약속을 하지 말던가 아니면 총리가 어떤 사정이 있는 분들은 다주택이지만 안 팔아도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국민들에게 밝히든가 네. 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공무원 전반에 대해서 주택을 갖고 따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가령 뭐 국토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어떤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의 말하자면 그 자기의 정책 영향권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는 고위공직자와 국회의 국토위라 기재위와 같은 그런 부동산 정책과 연관되는 정책 입안자, 정책 결정자들에 있어서의 주택에 대한 제한들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나마 합리성을 올릴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실제적으로 홍남기 부총리처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하자면 사 있는 것은 빨아라라고 하는 전제에 명확한 진짜 집을 말하자면 살고 있고 부모가 물려주셔서 실제 살고 있는 집에서도 억지로 팔아 매체다. 이게 불합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분들이 팔고 싶어도 고위공직자 60세 되면 끝나는 건데 나머지 끝나고도 살아갈 세상에 한 40년이 된 100세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 지금 현재 몇 년 공무원 더 하려고 저런 이익을 솔직히 손해보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양도세를 내려줘야 돼요. 잘 팔 수 있게. 집을 팔 수 있는 대로를 해줘야지 그러면 10억짜리를 파는데 세금을 5억 내라. 누가 팔겠습니까? 아무리 공직자라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뭔가 우리가 이제 현재 여당에서도 지금 종부세, 보유세, 취득세 올리고 있는데 양도세도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도 못하게 해놓고 뭐라고 팔라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됩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실제로 팔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하나의 대로는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갖고 있는 집에 대해서 사연이 있고 불가피 보유하게 된 예. 사연이가 지금 팔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저는 저것도 피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 다주택을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해서 팔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이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청와대에 앉아있는 참모들 그다음에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집 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놓고 다주택 사지 말라고 해놓고 여지껏 다주택 때문에 부동산 이렇게 됐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왜 공무원들한테 약간 또 물타기 하듯이 돌리는지 저는 몰라요. 예. 고위공직자 나중에 정리를 하더라도 지금 먼저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다 내놓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그나마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데 왜 느닷없이 고위공직자들 물론 다주택 갖고 있으면 안 되지만 그건 지금 이 국민들이 흥분해 있는 모습에 근원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노영민 실장이 왜 반포집 보유하고 청주집 먼저 팔았냐 이거에 흥분하고 있는 거고요. 예. 왜 청와대에 있는 10명의 이상의 참모들이 1년 만에 10억씩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데 이제 와서 무슨 고위공무원들이 어떻게 했고 저는 이거 역시 물타기라고 보고요.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솔직할 필요 있다고 봐요. 그래야 국민들이 분노가 좀 가라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정하 대변인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집은 사는 것이지 거주하는 것이지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었습니다. 다주택 팔아라라는 메시지를 해놓고서 청와대 고위 관료들과 민정수석을 포함한 비서실장까지 사실상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오늘 중앙일보 기사 제목이
뭐 저는 제 개인 견해가 아니라 중앙일보 기사 제목을 그냥 소개해드린 건데 집값은 못 잡고 민심 잡기 쇼. 고위공직자 1000명 판다고 집값 내리나라고 중앙일보가 썼어요. 총리의 발언 이거 다 쇼다라고 중앙일보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냥 소개해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애착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그다음 이게 첫 번째는 집은 사람이 매일 가가지고 사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다른 물건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 삶이 들어있고 우리 가족의 삶이 들어있고 애착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충청도에 집이 한 채 있었는데요. 그 집이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신 생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옛날에 철거를 갖다가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갖고 있으니까 1가구 2주택이 되니까. 하지만 그거 진짜로 한 70년, 80년 된 그런 집이었는데 그걸 철거하는 게 마음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똑같이 비슷한 데에서 비슷한 조건으로 시작을 갖다가 했는데 열심히 일하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디에 집을 샀느냐 안 샀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거의 그 할 수 없을 만큼 격차가 이만큼씩 그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그 사람들한테 상대적 박탈감, 절대적 박탈감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같이 못 먹고 저희 뭐 어렸을 때 다 같이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지만은 똑같았는데 누가 나보다 훨씬 더 지금 나은 상태가 됐고 내가 그거를 따라갈 수 없고 그것이 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어떠한 제도상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민심이 정말로 이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자, 그 가운데 노영민 비서실장이 의도치 않은 절세 효과를 봤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노영민 실장 결국에는 서울 강남 집도 팔기로 어제 입장 나왔다고 보도해 드렸는데 이게 청주 집을 먼저 팔고 1주택자가 되어서 강남 집을 나중에 팔아서 양도소득세,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를 굉장히 많이 절세하게 됐다라는 분석 기사가 나온 겁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먼저 2번부터 좀 보실까요? 강남 집을 먼저 팔고 반포집을 청주 아파트를 팔았다면 노영민 실장은 양도소득세로 1억 9,240만 원을 내야 한다. 왜냐하면 다주택자에서 강남집을 먼저 팔았으니까. 그런데 1번의 경우 다주택 신분에서 청주 아파트를 팔고 1주택 신분에서 강남 아파트를 팔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726만 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처분 순서에 따라서 1억 8,500만 원가량의 세금을 아꼈다라는 결과가 된 건데요. 세무 전문가, 납세자로서는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분석을 한 상황입니다. 물론 서지현 부대, 노영민 실장이 그 다급한 상황에서 양도세가 1억, 이거 아껴야지. 일단 청주부터 팔자.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설마. 예, 뭐 당연히, 긴박한 상황에서. 예, 당연히 안 했죠. 왜냐하면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더 예. 어떻게 보면 후폭풍이죠. 이제 국민들이 더 허탈해야 하는 거.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유를 넘어서 공직자라든지 솔선수범, 즉 민심을 위해서는 저는 쇼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왜냐하면 민심에 저렇게 반응을 하면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행동의 이후에서 정말 민심을 달래는 게 아니고 민심이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 정책적인 보완책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세금을 아끼려고 하시진 않았고 말씀하셨지만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제 청주의 집을 팔고 서울의 집을 못 파는 배경을 이해했는데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팔겠다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는 사실 이게 얼마의 매각이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은 상관이 없지만 이 양도소득세를 뭐 절세와 탈세는 좀 구분이 된다는 그런 법적인 걸 떠나서 좀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금 더 행동이나 그런 걸 좀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전문가인 김연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절세 전략에 충실한 선택이다. 청주집보다는 반포집이, 반포집보다는 청와대가 낫다는 것. 설마 무주택자 자격으로 로또 청약을 기대하는 건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민 기자, 지금 노 실장이 설마 절세를 위해서 그렇게 팔았겠냐라는 서부대의 의견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아예 이제는 로또 청약을 노리냐라는 비판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의도는 전혀 있지 않았겠죠. 다만 이제 결국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더 비싼 아파트를 먼저 팔 때 그리고 나중에 팔 때 전혀 세금이 너무 격차가 크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반포집을 먼저 팔았으면 한 1억 9천 정도의 세금 나온다. 지금 이렇게 지금 전망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팔면 한 700 정도라고. 그 격차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거의 지금 집값 대책이라는 게 가장 핵심이 집 많이 가진 사람들을 세금으로 징벌하는 듯한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지금 이제 야당도 이렇게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결국은 아까 전에 김영주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집을 많이 팔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를 낮춰주고 그래서 출구 전략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공급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정책의 한 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집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세금을 많이 물려서 어떤 징벌하는 듯한 그렇게 접근하면 결국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지금 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거고 따라서 정책이 충돌하지 않도록 지금 이제 22번 대책을 짜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양도세와 취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어떤 식으로 조화롭게 해서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집을 내놓고 또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서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는지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